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나임뉴스타 오늘 김건희 차장께서 함께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긴급으로 저희 머니투데이 핵심 기사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중국 상해지수는 2015년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는데 10년 버틴 1달러의 7위안이 무너지나 이 부분이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 붕괴될 때는 자본 유출이나 위안화 약세의 악순환이 더 우려된다라고 하고요. 위안화와 아마 원화의 동조화 현상에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10년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7위안은 계속해서 잘 지켜줬었습니다. 인민은행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7위안은 지켜줄 거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다는 게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인민은행 측에서 지급 준비율까지도 지금 현재 인하를 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세를 용인해버리는 이런 요건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진짜로 7위안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7위안이 넘어가 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신흥국들에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 자본들이 빠져나가 버릴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특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실제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아직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외환을 빼고 넣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절차가 좀 규제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유동성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위안화가 빠지면 우리 원화도 하락하는 게 지금 현재 거의 당연시되고 있고 상관관계가 지금 현재 거의 0.9니까 상관관계의 밀접도가 더 높아지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위안화 빠지면 당연히 원화도 빠진다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40원, 1,150원까지의 이 위험도, 특히 이 위안화의 국내의 동조화 현상으로 신흥시장 안에서의 환율 움직임, 외국 자본에 빠져나가는 그런 강도와 영향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 부분이 참 무색하리만큼 증시가 아쉬운 모습인데요. 네,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 영업이익 17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21% 증가로 역시 사상 최대의 기력을 삼성전자가 발휘를 했고요. 올 시설 투자로 31조 8천억 원, 반도체만 24조 원 넘는 계속 이거는 서프라이즈의 기록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투자도 최대라는 계속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번에 호재거리는 배당금이 아닐까 싶어요. 배당금 총액이 2조 4천억 원, 배당금 354원. 이 정도의 효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배당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실적 이렇게 계속해서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345원 지난 분기에도 이만큼 줬었고요. 이렇게 되면 분기 3, 6, 9 이것만 하더라도 1,000원 이상의 배당금이 나오는 거고요. 연말이 되면 한 1,200원 정도는 나올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률만 5%가 넘어가는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연으로 하면 5%가 넘어가는 수준이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상무부 쪽에서 중국의 어떤 기업에 이제는 반도체 수출하지 반도체 장비 팔지 마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턱 밑까지 쫓아온 반도체에 대한 이런 중국의 이런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올 수 없다라는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의 숫자까지만 잘 나오면 생각보다 안 꺾이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세가 그때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이고 반도체주들 호재 있는데 잠시 살펴보고요. 삼성전자 그 주가의 부진을 아마 마음의 위안을 배당으로 좀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배당 폭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좋게 주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도 양호한데요. 특징 한 가지로 효성입니다, 여러분. 배당 폭탄 소식이 연일 상승세, 오늘도 8% 이상, 주당 4,000원 이상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효성 주가 상승이고요. 이렇게 배당 확대되는 종목 확인하시고요. 자, 아까 얘기한 그 반도체 얘기 조금 더 나눌게요. 호재 터진 삼성전자, 코스피 2000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인가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 자,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그 중국의 반도체 업체끼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확실하게 실행을 한 건데요.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반사이익이네요. 예, 당연히 저희 나라한테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공용이 될 만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아니 중국에서 업체? 아예 그냥 자기들이 돈을 넣어서 그냥 만든 어떻게 국영기업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푸젠지나라는 이런 회사입니다. 실제 이 회사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마이크론의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자기들이 살짝 빼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나쁜 짓 아니냐라고 하면서 실제 그동안에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관세만 먹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거래하지 마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다. 이게 돼버리면 실제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큰 암초가 하나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반사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의 반도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렇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걸 넘어버리면 어차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중국의 계속 이 억제되는 반도체 산업의 이 커지는 부분들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반사 이익을 받고 있고요. 시각은 이렇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 수혜다, NH투자증권 등 증권사의 레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특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입니다. 확인하세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11월에는 코스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1월에 주요 증권사 증시 전망을 함께 보시죠. 지지선은 1960을 NH투자증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DB금융투자가 2050은 지지될 것이다 라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내놨고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똘똘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면서 추천 종목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의 발언을 한번 볼게요. 11월에도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약세장과 하락장을 구분해야 된다. 약세장은 말 그대로 힘이 약한 것일 뿐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하락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불안한 심리가 안정되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쪽에 더 기울이세요? 우선은 11월에 좀 많은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11월 6일 날 어떻게 보면 중간선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날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 전에는 뭐 이란에 대한 이런 경제 제재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 어찌됐든 뭐 10월 말에 11월 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지긋지긋했던 10월이 어떻게 보면 오늘 어찌됐든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제는 11월 달은 좀 긍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 분명히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은 쌉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7%, 뭐 10% 이 정도 빠지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4% 이상이 지금 현재 지난달에 하락을 했다, 아니 이번 달에 하락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뭐 시장의 가장 큰 이슈 호재는 뭐냐면요 낙폭 과대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게 아마 반영이 하나씩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 저평가된 종목, 잉여 현금이 많아 투자 여력이 있는 종목을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사에서 종목은요.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KB금융, CJ제일제당, 현대중공업, GS건설, 한국타이어 부분이고요. 업종별로는 공통적으로 IT, 경기소비재, 금융, 통신서비스,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 볼게요. 좋은 실적을 내는 실적 시즌은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실적 쇼크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주가가 여전히 안 좋은데요.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10% 이상 급락입니다. 어닝 쇼크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못 미쳤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9% 급감 뿐만 아니라
현대 일렉트릭이 3분기 역시 어닝 쇼크, 손실 영업이익 흑자에서 적자로 이런 전환, 이런 어닝 쇼크를 나타내는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우선은 다른 이런 어떤 모멘텀이 뭐 깨져서 이렇게 깨지는 것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지만 어닝이 깨져버리는 것, 실적이 깨져버리는 것들은 우선은 좀 피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일단 얘기를 피하고 해야 보자. 된다는 거 예.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양호한데 저평가되거나 주가가 과도하게 낙폭 그것들을 봐야지 굳이 이것들 볼 그렇죠. 필요가 예, 없다. 그렇죠. 떨어지는 네네. 칼날 주가도 흘러내리고 그렇죠. 실적도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고요. 일단 주가는 시초가 대비 더 낙폭을 확대했네요. 10% 이상 두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